작은 의문 하나가 모든 것을 멈추게 할 때가 있다. 익숙하고 자연스러워 의식하지 못하는 것에 의문이 생기면 모든 것이 멈추고 낯설게 느껴진다. 의문이 만들어낸 낯설매 나름의 정답을 내리지 못하면 더는 나아갈 수가 없다. 문득 의미가 없어 보이는 내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치고 그것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 행동인지 궁금해졌다. 지금부터 나의 소소한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나는 육식을 하는 채식주의자다. 근데 왜 채식을 시작한 거야? 사실 뭐 특별한 계기는 없었는데 내가 이제 키우던 강아지가 그 이름은 돌돌이였어. 돌돌이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고 그 일이 있은 이후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고기가 먹고 싶지 않더라고. 그 이후로 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내가 아예 그런 소고기, 돼지고기를 아예 안 먹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연관이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안 먹고 싶었어. 사진 속 강아지가 바로 돌돌이다. 돌돌이는 2002년부터 함께했고 16년 5월 12일에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 그 후 나는 1, 2년 동안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먹지 않았다. 하지만 가금류는 먹었기에 당시 나는 내가 채식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채식에 단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는 폴로 베지터리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채식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유제품, 꿀, 달걀을 포함한 모든 동물성 식품을 먹지 않는 비건부터 경우에 따라 유연하게 음식을 섭취하는 플렉시테리언까지. 엄격히는 못하지만 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선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먹지 않을 정도로 채식을 유지하고 있다. 사실 난 스스로를 매번 실패하는 채식주의자라고 생각한다. 육식을 좋아하지도 채식만을 하지도 않는 이도저도 아닌 상태. 나는 지금의 상태가 좋다. 하지만 과연 이런 행동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나는 사실 채식이란 단어가 나랑 관련이 있는 단어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 채식 모임 데려갔었을 때 그 채식하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그런 관련된 문화들을 접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채식이랑 나랑 관련이 있는 단어구나, 그냥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는구나 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 나도 그런 거에 관심만 많았었지 그렇게 엄격하게 비건으로서 실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았어. 그때부터 조금 환경이랑 채식이랑 연관이 있구나라는 걸 처음 알았었거든. 채식을 하는 이유가 되게 건강일 거라고만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치, 아무래도. 근데 이게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실천하는 분들이 계셨고 그분들이 꼭 제로 웨이스트를 같이 실천을 하고 계셨어. 비건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환경적으로도 함께 실천을 하는 영역이 있으니까 되게 신기했고 이게 연관이 있었구나 그때 처음 알았던 것 같아. 근데 나는 아직도 근데 크게 어떤 연관이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 그냥 소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상당하다 이 정도? 그래서 소고기랑 돼지고기를 안 먹는 것만으로도 환경을 위한 그런 식단이 될 수 있다 이 정도밖에 모르는 것 같아.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것들이 환경적으로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굳이 알려고 했던 것도 없었던 것 같아. 보통 크게 관심은 두지 않는 것 같아.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만 들였지. 근데 이번 기회에 한번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좀 공부해보고 알아가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
한동안 나는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다. 이후 다시 기존 식단으로 돌아가려다 지금의 식단이 환경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최대한 식단을 유지하려 노력 중이다. 지금의 선택이 과연 의미가 있는 행동인지를 알아보았다. 여기서 의미란 동물권과 영양적인 측면을 배제한 오직 지구를 위하는 행동이냐는 것에만 집중하려 한다. 온실가스의 20%는 먹거리 생산에서 나온다. 하지만 이것을 공급하고 소비하는 부가적인 온실가스를 합하면 최대 40%까지 늘어난다. 그중 60%가 오직 소에서 나온다. 소는 반추동물이기에 트름을 많이 해서라고 생각하는데 그뿐만 아니다. 고기 1kg을 얻으려면 닭은 3.3kg, 돼지는 6.4kg의 사료를 먹이면 되지만 소는 25kg의 사료가 필요하다. 사료가 많이 필요하면 그것을 생산하는 데 많은 탄소가 배출된다. 많이 먹으면 많이 트름하고 많이 싼다. 돼지도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분뇨. 상대적으로 소보다는 적은 환경오염을 일으키지만 문제는 주수에 있다. 2020년 기준 1137만 마리가 사육 중인데 이들에게 나오는 분뇨의 무게는 상상을 초월한다. 분뇨는 비료로 처리되기도 정화되기도 하며 불법으로 바다로 버려지기도 한다. 이 과정 모두 많은 탄소를 배출한다. 우리가 상상하는 소와 돼지의 모습은 목가적이다. 특히 소는 원앙 소리에 나온 친근한 이미지가 떠오른다. 하지만 수치들을 보면 소와 돼지는 지구를 파괴하는 주범인 것처럼 보인다. 역시 문제는 소, 돼지였던 것일까? 여러 학자들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당장 육식을 중단하고 시스템의 분노에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지금까지는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끊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어 보인다. 우리는 소고기랑 돼지고기 대신에 생선을 많이 먹잖아. 근데 일반적인 육고기랑 생선이랑 그런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 소, 돼지는 우리가 많이 먹고 싶으면 개체수를 늘릴 수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환경 오염이 큰 문제인 거고, 근데 바다는 생명이 한정적이라서 그 생명들을 지키고 유지하려면 안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남획이나 그런 환경 오염들로 인해서 너무 많이 먹고 해치고 있는 거지. 지금 엄청 많은 어종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대. 근데 나는 그거를 지금까지도 몰랐고 이제서야 알게 된 거지. 그래서 생선이 어떻게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지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아. 이제 환경이나 바다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 근데 생선이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남획이나 환경 오염들이 그 자정 능력을 해치고 있어.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육고기를 대체해 생선을 선택한다. 건강, 동물권, 종교 등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과연 지구를 위한 측면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수산업으로 인한 환경 파괴는 심각했다. 남획으로 인해 우리가 즐겨 먹는 여러 어종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었다. 문제는 이 같은 어종이 늘고 있다는 것인데 멸종 위기에 처한 바다 생물은 25%나 되었다. 현재 추세로라면 2048년에 바다가 텅 빌 것이라는 연구도 있다. 바다는 거대한 이산화탄소 저장소다. 바다는 인간이 발생시키는 이산화탄소의 30%를 저장하며 이는 숲이 흡수하는 양보다 10배 이상 많은 수치다. 바다의 생명이 사라질수록 바다는 더 이상 탄소를 저장하지 못하고 산성화가 진행된다. 해양 산성화는 갑각류와 폐류의 껍질을 얇게 만들고 산호초를 죽게 만든다.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해파리뿐이다. 해파리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수산업은 바다를 파괴하고 있었다. 육고기를 생선으로 대체하는 것은 지구를 위하는 것은 아니었다. 개인으로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불가능해 보였다. 우리는 종종 언젠가 한 번쯤은 태평양에 가서 고래를 보자고 이야기를 했었다. 하지만 더 이상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없는 것 같아
지금 당장 한국에서도 고래를 볼 수 있는 울산으로 떠났다. 제대로다. I'm not a joyride, a hit and run. I thought I loved you and you thought I was fun. I'm moving on down the road. Watch me as I go, watch me as I go. Should I look both ways before you cross me, baby? 'Cause I don't break for boys. I'm moving on. 이제 쓰레기가 끝난 것 같은데요. 쓰레기가 이제 다 없는 바다, 깨끗한 바다입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장생포 출발한 지 2시간이 지났는데요. 오늘은 이제 고래를 못 찾았습니다. 결국에는 고래를 못 보고 고래를 못 본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실내에 있는 돌고래를 볼 수 있게 해주는 이 시스템이 어렸을 때였으면 되게 아무 생각 없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뭔가 되게 기이한 것 같아. 지금 이 좁은 곳에 돌고래가 4마리가 있고 여기 벽에 하늘이 그려져 있는데 이게 너무 인위적이고 좀 나는 소름 돋고, 바로 앞에 고래를 볼 수 있는 자연이 있는데 그곳에서 생태 체험관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체험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너무 놀란 것 같아. 이렇게 살아있는 돌고래가 이런 곳에 살고 있다는 환경 자체는 조금 지금 시각에서 보면 조금 소름 돋긴 하다. 저 혹시 여기 있는 돌고래들은 어디서 온 애들이에요? 일본에 일본은 아직 고래 잡는 게 해답이라서 네. 다이지라고 있는데 거기서 네. 고래를 잡으면 고래 고기로 지출되거나 아니면 저희 쪽 수도관 오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수도관에 있는 고래들이 일본에 있는 고래. 일본 애들이요? 네, 여기서 여기 있는 돌고래들도 수도관. 그리고 여기서 털은 돌고래가 장수라고. 네네. 나비 돌고래 장수는 우리가 계속 공부해 나가면서 들리는 말들이 분노해야 되고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 근데 그렇게 해야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들이었고, 일단 나는 그 배경을 그림으로 그려놨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이가 없고. 그러니까 그걸 꾸며놨다는 게 뭐 최대한 마음은 알겠는데. 마음은 알겠는데 보기가 좀 내가 불편한 건가? 근데 옛날에는 그런 거를 몰랐지. 저렇게 해놨는지 신경도 안 썼겠지.
관심 있게 보니까 너무 불편해. 그지 불편하지. 난 우리는 알 수 없는 감정이 들어 바다로가 쓰레기를 주었다. 영상을 제작할수록 답답함이 커져갔다. 우리의 식단이 지구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시작한 프로젝트의 답은 생각보다 간단하게 내려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드넓은 바다를 보며 항상 우리의 발 아래 있다 생각하지만 오히려 우리를 감싸고 품어주고 있는 것은 지구다. 마치 눈앞에 보이는 쓰레기만을 줍는 것처럼 육고기만을 먹지 않는 식단은 큰 의미가 없어 보였다. 결국 모든 동물성 식품을 제한하는 비건 식단만이 의미가 있는 것일까? But let's talk in a way that can give us some faith to go around. We'll hold tight as we can when it's better. 이대로 살 수 없다. 기후정의 실현하라. 이대로 살 수 없다. 화석연료 체제 종식하라. 이대로 살 수 없다. 생명 파괴 체제 이제 그만. 세계 여러 나라 주요 도시 세계인들이 함께 기후행진을 벌이는 것입니다. 세계인들의 목소리로 같이 외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진짜 주범 자본주의 갈아엎자고 외칩니다. 자본주의 되찾아. 농촌은 이제는 다른 문제 자전거는 충분하다. 자전거 타고 다녀요 그냥. 오케이. 야 택시하고 버스 타지 마. 오케이. 아 똑똑하다. 야 자전거 충분해. 오케이. 아 죽었다 아주. 야 자전거만 타고 다녀. 여러분 지금 하늘을 봐주십시오. 저희가 보고 있는 하늘 언제까지 이렇게 깨끗하고 맑은 가을 하늘 볼 수 있을지 우려되는 마음 다른 동료 시민들께 전합시다. 이거 아까 저기서 신부들이 하던 거 그거예요? 아까 저기서 신부들이 하던데. 잘 모르겠어요. 아유 또 지랄이야. 우리가 이번 환경에 대한 영상을 만들기 시작하면서부터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어떤 특정한 메시지를 담지 말자는 거였잖아. 근데 좀 제작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좀 우리만의 메시지가 생기게 되는 것 같아. 사람들마다 환경을 대하는 태도가 되게 다양하다고 느꼈거든? 우리처럼 진짜 지구나 환경
환경을 위한 것이 뭘까를 좀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냥 맹목적으로 환경운동가들을 좀 혐오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아니면 또 그거랑 반대로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자신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냥 사회적 합의가 될 수 없는 것들을 좀 대안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환경 자체가 쟁점이 되고 좀 담론이 되면서 사람들의 싸움의 주제가 되어버린 것 같아. 우리가 찾아 헤맨 사소한 습관이 지구를 위한 행동이 될 수 있을까의 정답은 될 수 없다였다. 지구를 위한 정답은 아무것도 먹지 않으며 그 어떠한 것도 소비하지 않는다였다. 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하니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한다. 외면하거나 그래도 최선을 다하거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어떠한 선택에도 비난은 따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구를 망치는 것은 환경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닌 과격한 행동으로 사람들을 설득하려 하거나 아니면 그들의 외침을 무시하고 혐오하는 양극단이 아닐까 생각했다. 우리는 사실 양측의 논리를 사용했다. 2048년에 바다에 생명이 사라질 것이라는 말도, 채식이 육식보다 탄소 배출이 많다는 말도 모두 논문의 저자들은 단편적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이 말들은 환경운동가들과 반대론자들에게 자주 인용되는 근거들이다. 내가 어렸을 때는 종이봉투는 나무를 베야 하니 비닐봉투를 쓰자고 했다. 환경을 비롯해 우리가 사실이라고 믿는 것들은 언제나 변할 수 있다. 우리는 정답을 찾기보다는 잘못된 신념을 믿는 것을 경계하며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소소한 것들을 이어나가려 한다. 우리는 다툼이나 혐오 없이 평화를 추구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바란다. 그 어떤 누구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 하지만 우리 모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무언가는 할 수 있다. Everything felt so right for such a